형들, 우리 오늘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연애할 때 특히 마음이 식어가는 여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야. 처음엔 여유 있었지. 연락도 천천히, 데이트도 여유롭게 잡고 나만의 시간도 챙겼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핸드폰이 손에 붙어버린 거야. 카톡 알림 한 번 울리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그게 그녀가 아니면 괜히 허탈해지고, 군대 때 중대장이 부르는 것보다 여자한테서 답장이 안 오는 게 더 긴장되는 현실. 이상하지? 내가 주도하던 관계였는데 어느새 내가 그 사람 기분에 따라 하루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언젠간 알겠지. 형들, 이게 바로 함정이야. 여자는 잘해주는 남자를 무조건 사랑하지 않아. 심리학에서도 말하잖아. 사람은 당연한 존재보다 이럴지도 모르는 존재에 더 끌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매달릴수록 그녀 눈엔 점점 당연한 존재로만 보였을 뿐이라는 거지. 오늘 얘기는 이 판을 뒤집는 방법이야. 매달리던 입장에서 오히려 그녀가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법.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형들, 우리는 연애에서 이렇게 배워왔잖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랑은 깊어진다. 여자는 안전함과 안정감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배려하라고.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 잘해줄수록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조금만 연락 늦게 해도 왜 늦게 봤어?가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아 하고 넘어가. 그게 뭐냐면 이미 날 놓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지. 형들, 이건 감정의 법칙이야. 인간은 늘 가질 수 있는 것엔 흥미를 잃는다. 그리고 손에 완전히 들어온 순간 그 가치는 스스로 떨어뜨린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칙이 그대로 연애에도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여자가 멀어질 때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 붙잡는 건 기름통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진짜 역전은 내가 한 발 물러날 때 시작된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 타이밍을 못 버텨. 왜냐면 불안하거든. 그런데 형, 이 불안을 견디는 순간부터 판이 바뀌는 거야. 다음에서 제가 이 한 발 물러서기를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여자가 무서워하는 가치 있는 거리두기로 만드는 전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형들, 이제부터 얘기할 건 단순히 연락을 끊고 나 삐졌다 하는 유치한 방법이 아니야.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상대방의 감정을 다시 흔드는 침묵 전략이야. 침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겉으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속으론 치밀하게 판을 깔고 있는 거지. 왜 침묵이 강력하냐고. 사람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 특히 감정적으로 연결된 사이에서 그 공간이 생기면 그 안을 자기 상상으로 메우기 시작한다. 그녀가 너를 볼 때 늘 카톡 1초 만에 답하던 남자가 갑자기 반나절, 하루씩 답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그녀 머릿속에 질문이 생긴다.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형들,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이 주는 미스터리야.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되 확신은 절대 주지 않는 것. 그래야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너에게 다시 다가오게 된다. 침묵 전략의 핵심은 무심한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너를 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설계야. 이건 단순한 연락 끊기가 아니라
내 가치와 존재감을 다시 높이는 심리적 무기다. 형들, 침묵이 효과를 내려면 그냥 사라지면 안 돼.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면 그건 잊히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잊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흔적 남기고 사라지는 법이야. 1. 평소와 다른 에너지로 잠깐 나타나라. 연락을 끊기 전 짧게라도 너의 변화를 보여줘. 평소엔 늘 집 회사 집이던 남자가 갑자기 친구들과 여행 간 사진, 새로운 취미 시작한 모습, 운동 후 땀에 젖은 한 장의 스냅샷.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사진 한 장, 짧은 글귀 하나면 충분하다. 직접적인 설명은 절대 하지 마라. 나 요즘 바빠서 연락 못해. 이런 말은 금물. 그건 그녀에게 해답을 준다는 뜻이야. 해답이 있으면 불안도, 궁금증도 사라진다. 우린 궁금증을 키워야 해. 3. 사라질 땐 완전히 사라져라. 흔적을 남긴 뒤에는 최소 며칠, 길게는 1출 2주 연락을 줄여. 답장을 해도 느리게, 짧게. 그 사이 그녀는 네 SNS, 주변 지인, 심지어 네가 자주 가던 카페까지 뒤질 수도 있어. 그게 바로 흔적의 힘이다. 4. 마지막은 우연처럼 돌아오라. 다시 연락할 땐 잘 지냈어?가 아니라 마치 자연스럽게 스쳐가는 듯한 톤으로 그 얘기 해줄 게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그녀는 이미 반쯤 너에게 시선을 돌려놓은 상태다. 형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략이 절대 유치한 밀당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려는 건 단순히 연락 늦게 하고 관심 줬다 뺏는 그런 싼 기술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관계 속에서 내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밀당은 목적이 상대방을 흔드는 것에만 있다. 하지만 중심 잡기는 목적이 내 가치를 지키는 것에 있다. 차이가 엄청나. 중심이 잡힌 남자는 여자가 기분이 좋든 화가 나든 심지어 떠난다고 하든 흔들리지 않아. 왜냐면 자기 삶의 축이 그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에게 끌린다.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 같은 사람. 그게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불안이 동시에 생긴다. 형들, 우리가 침묵 전략과 흔적 남기기를 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야. 그녀에게 이 남자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걸 각인시키는 것.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내 쪽으로 넘어온다. 형들, 솔직히 말해보자. 침묵 전략이든 중심 잡기든 가장 힘든 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 버티기다. 연락 안 하기로 했는데 밤이 되면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SNS에서 그녀의 활동을 몰래 보고 사진 속 웃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게 바로 외로움과 허전함의 함정이야. 여기서 무너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판은 한 방에 무너진다. 외로움을 신호로 받아들여라.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이 공백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다. 이 공백을 억지로 채우려고 연락하거나 그녀의 반응을 구걸하는 게 문제지. 그 공백을 견디면 그게 바로 네 멘탈이 강해지는 순간이다. 허전함을 내게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꿔라. 연락을 참으면서 생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운동, 공부, 새로운 취미로 바꿔라. 허전함을 자기 성장의 불쏘시개로 쓰면 몇 주 후 내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남자를 마주하게 될 거다. 감정의 파도는 3일 주기로 온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말하잖아. 강한 감정은 대체로 7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그 파도를 한 번 넘기면 다음 파도는 더 약하게 온다. 그러니까 형들 외로움이 몰려오는 순간 이건 3일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둬라. 형들 침묵 전략의 진짜 힘은 연락을 끊는 행동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에 있다. 그걸 해내면 그녀가 돌아오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든 넌 이미 완전히 다른 레벨의 남자가 돼 있을 거다. 형들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은근슬쩍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다. 나 요즘 바빴어.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아무 이유 없어. 이런 말들 전부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기분일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시간 투자 패턴을 봐라 말로는 너 보고 싶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날 시간을 내는지 혹은 또 바쁘다며 미루는지 보라.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 대화 주제의 방향을 봐라. 그녀가 너에게 연락했을 때 대화가 네가 궁금해서 시작되는지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려고 시작되는지 구분해라. 네가 중심에 있는 대화라면 그녀는 진짜 너에게 다시 마음을 쓰는 중이다. 작은 제스처를 체크해라. 예전에는 하지 않던 말투, 자잘한 안부, 사진이나 추억을 꺼내는 행동들. 이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녀가 너와의 연결을 다시 강화하려는 신호다. 형들 행동을 읽는 힘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지, 더 강역을 둘지, 혹은 완전히 떠날지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주도권이다. 말은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릴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반영된다. 그래서 우리는 귀보다 눈으로, 눈보다 관찰력으로 상대를 봐야 한다. 형들, 오늘 우리가 얘기한 전략들, 침묵, 행동 읽기, 타이밍 잡기, 이거를 상대를 조련하는 기술로 오해하면 안 된다. 왜냐면 조련은 결국 게임이거든. 게임은 이기든 지든 끝나면 허무하다. 하지만 진심은 다르다. 진심은 상대가 떠나더라도 네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 중심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침묵을 택하고 외로움을 버티고 행동을 관찰하는 이유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기 존중이 무너지면 아무 관계도 오래 가지 못한다. 진심은 힘이 있다. 형들이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관심은 예전의 불안한 집착과 다르다. 그건 내가 너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지키면서도 너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다. 이게 상대에게 가장 강력한 매력으로 전달된다. 선택권은 항상 나에게 있다. 조련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데 집중하지만 진심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집중한다. 그래서 진심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오든 떠나든 항상 선택권이 자기 손에 있다. 형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끝은 상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사랑은 밀당도 필요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게 진짜 강한 남자의 연애다. 형들 연애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 바로 나를 선택해 주길 바라지 않는 순간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의 인정, 애정, 선택이 네 자존심의 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 뿌리가 네 안에, 네 삶에, 네 가치관에 있는 거다. 왜 이 태도가 강력한가? 사람은 필요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런데 형들이 상대의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 자체가 사라진다. 그 순간부터 말투, 표정, 결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도 그걸 느낀다. 실제로 보여주는 법 빠른 반응보다 여유 있는 반응 연락이 와도 꼭 그 자리에서 답장할 필요 없다. 네 하루의 흐름을 깨트리지 말아라. 모든 제안을 다 수락하지 않는다. 내 일정과 기분이 우선이다. 바쁘면 오늘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 와도 불안해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여유로운 침묵은 매력을 만든다. 선택하는 쪽에 서라 형들. 사랑에서 선택권은 항상 주체적인 사람에게 있다. 상대가 날 선택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너를 선택할지 말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오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랑하는 태도다. 형들, 이 태도를 몸에 익히면 누가 날 떠나도, 누가 날 원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이 상대가 아니라 네가 기준이 되는 사랑을 하게 된다. 형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매력은 뭐다? 바로 희소성이다. 희소한 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다이아몬드가 돌보다 귀한 이유도, 시간이 금보다 귀한 이유도 수량 제한 때문이다. 희소성은 전략이 아니라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희소성을 연락을 줄인다, 만남을 줄인다 같은 전술로만 이해한다. 근데 진짜 희소성은 네 삶 자체가 바쁘고 의미 있고 재밌는 상태에서 나온다. 네가 하는 일이 많고 만나는 사람이 다양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만족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네 시간은 귀해진다. 희소성을 무너뜨리는 3가지 실수: 과잉 노출, 하루 종일 연락, 소셜미디어 과다 업데이트 즉각 반응, 상대의 연락에 매번 1분 안에 답장 일정 비우기, 상대 만나려고 내 스케줄 전부 비워두기. 이건 내 시간을 싼 상품처럼 만드는 행동이다. 심화 전략, 존재감 유지, 플러스 접근 제한 관심은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만나거나 대화할 땐 온전히 집중하되 그 순간이 끝나면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라. SNS는 하이라이트만 모든 일상을 보여주지 말고 의미 있는 순간만 간헐적으로 공유해라. 선택적 참여, 모든 초대를 받지 말고 내 기준에 맞는 자리만 가라. 희소성의 역설형들. 인간 심리는 가까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멀리 있는 걸 더 가치 있게 느낀다. 그래서 희소성은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닫는 기술이다. 결국 진짜 희소성은 나를 더 갖고 싶게 만드는 상태가 아니라 나 없이 살면 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되면 연락을 줄이지 않아도, 밀당을 하지 않아도 상대는 스스로 내 시간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형들, 결국 이 모든 전략과 태도, 심리와 철학을 관통하는 건 딱 한 줄이다. 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결국 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된다. 이 한 줄 속에 모든 답이 있다. 네가 독립적이고 중심 잡혀있고 자기 삶에 몰입하는 순간 상대는 네 존재를 잃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왜 한 줄이 강력한가? 사람은 긴 설명보다 짧고 강한 문장을 더 오래 기억한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관계의 본질과 힘의 균형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 형들, 오늘부터 이 한 줄을 휴대폰 메모장 맨 위에 적어둬라.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서 연락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을 보고 다시 중심을 잡아라. 연애든 인간관계든 이 한 줄이 내 나침반이 될 거다. 형들, 우리가 불안해지는 순간은 언제다? 바로 내가 보낸 메시지, 행동, 노력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매력을 가진 사람은 반응을 강요하지 않는다. 기대는 불안의 씨앗이다. 기대는 마음속에서 비교를 만든다. 내가 준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 그리고 계산은 반드시 실망으로 이어진다. 관계에서 실망이 쌓이면 그때부터 너는 중심을 잃고 반응을 쫓는 사람이 된다. 반응 없는 상황에서 강해지는 법 행동 자체에 의미 두기. 이걸 하면 상대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로 전환해라.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그 순간 즐겁고 내 가치관과 맞으면 반응이 없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심리적 속도 늦추기. 반응을 기다릴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차라리 다른 일에 몰입해서 기다림이 아니라 살아감으로 바꿔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얻는 것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다. 매력, 필요 없는 집착이 사라진다. 존재감, 네가 너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상대는 오히려 네 반응을 원하게 된다. 형들, 기억해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게 진짜 고수의 마인드다. 반응을 강요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옆에서 더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결국 너를 더 찾게 만든다. 형들,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라갈 시간이다. 말로만 중심 잡자, 기대하지 말자는 쉽다. 근데 진짜 힘든 건 손가락이 상대 번호로 가지 않는 순간을 버티는 거다. 왜 이 실험이 필요한가? 우리는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순간이 언제인지 안다. 바로 먼저 연락하고 반응을 기다릴 때다. 연락을 멈추면 너의 심리 패턴과 상대의 반응 패턴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실험 방법 기간 정하기 최소 7일. 가능하면 14일, 21일까지 가보자. 중요.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연락 금지 원칙, 먼저 문자, 전화, DM 전송 금지. 상대방의 연락에만 필요한 만큼만 응답.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대화 종료. 기록하기 하루에 한 번. 연락을 안 한 상태에서 느낀 감정 기록. 불안, 해방감, 호기심 등 내 감정 곡선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후 얻게 되는 것, 내 심리의 의존도를 정확히 본다. 상대의 진짜 관심도를 체크한다. 중심을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한다, 형들. 이 실험의 진짜 핵심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니라 연락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너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용기. 그건 나를 잃지 않는 첫 훈련이다. 형들, 모든 관계에는 동력이 있다. 그 동력이 깨지는 순간 한쪽은 쫓고 한쪽은 도망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는 결국 소모전이 된다. 동력이란 무엇인가? 동력은 관심과 에너지의 교환 비율이다. 한쪽이 모든 관심과 노력을 쏟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질리거나 지친다. 반대로 서로가 적절한 비율로 주고받는 상태가 균형이 유지되는 순간이다. 불균형이 생기는 순간 한쪽이 과도하게 희생할 때, 한쪽이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할 때, 불안과 집착이 동력 비율을 깨뜨릴 때, 이때 가장 위험한 건 불균형을 맞추려고 더 많이 주는 행동이다. 그건 균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울기를 더 심하게 만든다. 균형을 유지하는 법, 자기 영역 확보. 관계 바깥에 너만의 삶, 목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응답 속도 빈도 조절.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내주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채워올 틈을 준다. 관심의 질 관리량이 아니라 질을 높여라. 의미 없는 잦은 연락보다 임팩트 있는 한 번의 순간이 훨씬 강하다. 균형의 효과, 서로가 서로를 더 궁금해하게 된다. 불필요한 의심과 불안이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관계가 지속 가능해진다. 형들, 기억해라. 관계는 밀당이 아니라 동력의 균형으로 굴러간다. 너무 세게 밟으면 엔진이 탄다. 너무 늦추면 멈춰버린다. 균형이 잡힌 동력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연료다. 형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그 사람 자체의 무게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남을 붙잡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자기 삶에 몰두할 때 만들어진다. 몰두가 만드는 에너지, 네가 뭔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주변은 그 에너지를 느낀다. 취미든 운동이든 일이나 공부든 열정을 쏟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난다. 이건 억지로 꾸민 매력이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립적인 힘이다. 관심 구걸에 반대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쓰는 순간 너의 가치가 깎인다. 반대로 네 삶에 몰두하면 관심이 얻는 것에서 따라오는 것으로 바뀐다.
상대는 나 없어도 잘 사네 라는 묘한 불안과 매력을 동시에 느낀다. 구체적인 몰두 습관 하루 1시간 나만의 프로젝트 작게라도 네가 주도하는 걸 해라. 몸관리 루틴 운동은 몰두와 매력을 동시에 준다. 성장 기록 남기기 일기, 블로그, 노트 등 내 발전을 시각화해라. 몰두가 주는 결정적 장점 연애가 잘 안 풀려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네 가치가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 중심이 더 단단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로워진다. 형들, 꼭 기억해라. 매력은 사람을 쫓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깊이 파고들 때 자라난다. 이게 진짜 오래가는 매력이다. 이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과 관계를 동시에 살린다. 형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순히 연애에서 이기려고가 아니라 내 삶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다. 자존감이 오르면 게임의 룰이 바뀐다. 자존감은 나를 믿는 힘이다. 이 힘이 생기면 누가 날 좋아하든 말든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순간 너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여유는 연습이 아니라 결과다. 여유는 일부러 만들 수 없다. 자존감이 단단해지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느긋해진다. 그 여유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든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력한 매력을 만든다. 자존감과 여유가 만드는 변화 감정 기복이 줄어든다. 연락이 늦어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다. 판단이 선명해진다. 관계에서 나한테 좋은지 명확하게 본다. 끌림이 자라난다. 상대방이 너의 안정된 에너지에 더 빠져든다. 이 단계에 도달하는 3가지 키 자기 돌봄 습관. 몸, 마음, 시간 관리, 의미 있는 목표. 나를 성장시키는 장기 계획 관계 필터링.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거리두기. 형들, 꼭 기억해라. 자존감이 바닥이면 연애는 시험장이고 자존감이 차오르면 연애는 놀이터다. 우린 놀이터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게 진짜 여유다. 형들, 침묵은 강력하다. 하지만 무기는 적절한 타이밍에 써야 한다. 너무 오래 쓰면 상대는 관심이 사라졌다고 느끼고 멀어질 수 있다. 침묵을 끊어야 하는 3가지 신호. 상대가 먼저 강하게 신호를 보낼 때 단순한 잘 지내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나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올 때, 네 삶이 완전히 중심을 잡았을 때, 침묵 기간 동안 네가 성장하고 더는 불안이나 의존해서 연락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관계 회복의 창이 열렸을 때, 공통 지인, 행사, 우연한 마주침 등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상황이 만들어질 때, 침묵 후 첫 메시지의 원칙 짧고 가볍게 장문의 사과나 변명 금지. 오히려 짧고 긍정적인 톤이 효과적이다. 공감 포인트, 공통 관심사나 추억을 가볍게 꺼내기. 반응 강요 금지. 답장을 강요하는 질문 대신 여유 있는 오픈형 대화 시작. 침묵을 깨면 안 되는 경우,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 연락이 확인이나 테스트 목적일 때, 상대가 무관심하거나 차갑게 선을 긋고 있을 때, 형들, 침묵의 진짜 목적은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되찾는 것이다. 그게 끝났을 때만 침묵을 깨는 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침묵은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끊을 가치가 생길 때까지 지키는 것이다. 형들, 오늘 얘기한 여운 남기기는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를 바꾸는 핵심 무기다. 이 시리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서 내 말투와 태도에 적용해봐라. 그리고 댓글에 형들이 경험한 여운 남긴 한마디를 공유해줘. 우리 형들끼리 관계의 판을 진짜 뒤집어보자.